경제 신문을 읽어줘.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부동산 전셋값 고공행진, 송파 헬리오 2억 습, 서울 전세 매물 3개월째 감소, 헬리오 84제곱미터 10억대, 2년 전 최고 가격 수준 올라, 전세가율 5개월 연속 상승, 입주 적고 빌라 전세 기피, 아파트 전세가 상승 압력 커져. 전세가가 치솟았던 2년 전 전세 계약 거래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2020년에 시작된 듯 차법 이후 2+2 거래도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전세값이 사상 최고였던 시기에 계약된 거래인데 요즘 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서 역전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역전세가 속출하면서 급매도 쏟아졌는데 올해는 역전세 가능성이 낮아져 이로 인한 급매 출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도권 입주 물량도 급감할 예정이어서 전세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송파 활료시티 주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전세가 10억에서 11억 원인데 여러 건이 거래됐다. 2년 전 정점이었던 11억에서 12억 원대에 달했는데 전세 신고가 거점의 90%에 도달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021년 19,800여 건으로 최저점이었다. 전세값이 폭락하던 지난해 초 대비 전세 매물은 60% 수준이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한다. 전세가율이 오르면서 전세나 매매나 별반 차이가 없어서 수요가 매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6년 한때 71%에 육박했다.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자 전세 개계약 만기 때 수억 원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던 세입자들은 매수로 전환했다. 향후 입주 물량이 없고 빌라 기피로 전세 수요가 더욱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핫다 2억 몰빵한 개미 물 만난 종목은 프라치오 올 들어 순매수 10개 중 9개 업황 실적 영향 최대 30% 공락 저가 매수 노리다 손실 키워 저 PBR 호재 올라탄 우량주는 단기 매도로 큰 수익 못 올려 외국인 기관 매매 정반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팔면서 실적 충격이나 업황 둔화로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다. 소위 핫다, 하한가 따라잡기를 통해 저가 매수를 노리는 전략인데 하락세가 지속될 때 손실이 누적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최근에 책을 제가 읽은 게 있는데 How to Trade in Stocks라 해서 제시 리버모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하는 얘기는 고정선에서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일종의 전환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을 때 그때가 또 전환점이어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좀 전에 이 신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미들이 하고 있는 내용처럼 하한가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거는 절대 잡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상장 지수펀드 제외 중 9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 1위는 삼성전자로 1, 2월 동안 1조 6,203억 원을 사들였지만 올해 들어 주가는 7.2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 상위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삼성 SDI, 네이버, 두산로보틱스, 엔캠,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JYP 엔터테인먼트, 오리온.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 SDI, 네이버, 하나솔루션, JYP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3개는 수익을 챙겼어요. 삼성 SDI, 하나솔루션, JYP는 100%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셋 다 매도를 했기 잘했네요. 그때 차트상 하한가 그때 121선을 떨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때 판단이 지금 생각했어도 지금 봐도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팔게 되면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없다. 반면 손실권인 종목을 손절매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면 하락세가 이어질 때 손실이 크게 누적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두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짙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 개 종목만 보유한 개인 투자자 비율은 47%, 두 개 종목은 19%로 절반을 넘었다. 근데 이렇게 몰빵을 하면 뭐 단기간에 돈을 버는 것도 중요로 하겠지만 몰빵을 하면 그만큼 손실이 이제 본인의 판단이 만약에 잘못되어서 손실이 오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항상 얘기하기를 뭐 첫째 원칙, 둘째 원칙, 셋째 원칙, 돈을 잃지 말라 그건데 분산 투자가 필요하죠. 가장 큰 문제는 개인 투자가 대거 사들인 종목들의 특징이 실적 악화와 업황 둔화로 증권가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주가가 하락한 삼성전자 대신 SK하이닉스를 사들였다. 또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KB금융, 신한지주 등 저평가 우량주를 매집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거의 뭐 독보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HBM 거의 한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에서 HBM 발명을 했다 해서 그때 SK하이닉스가 한 5%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다음 바닥 찍었나 ETF 줍줍하는 중학개미. 금리 인하 등 중국 증시 부양에 저점 매수 노리는 자금 물류. 타이거 차이나의 326억 유입, 한 달 만에 수익률 6%로 상승, 증권가 섣부른 매수 피해. 여기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인데 최근에 저도 이거를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제시 리버머 그게 투자 원칙처럼 한 마이너스 5%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손절을 할 거고 5% 이상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추가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국도로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최근 중국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반등하자 중국 주식을 담은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중국 증시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예측이 커지면서 저점 매수를 노리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인데 증권가에서는 중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 만큼 섣부른 투자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이 나왔다.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런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이나 런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투자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니지만은 저희가 알고 있는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건 아닌 겁니다. 중국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관련 ETF가 자금을 끌어모은 덕택에 올해 들어 부진했던 전체 중국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와 수익률도 연초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위기와 경기 침체 우려로 내리막길을 타던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경기 부양에 집중하면서 이달 초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인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LPR을 기존 연 4.2%에서 3.9%로 인하여 역대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중국 정부가 최대 2조 위안에 달하는 증시 안정화 기금을 조성해 증시에 투입한다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다음 종합면 짙어진 전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ETF 신고가 러우 전쟁 등 국제 분쟁 늘며 한국 무기 글로벌 수요 늘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영업이익 75% 상승, 증권사 목표 주가도 잇따른 상향, 현대로템, LIG, 넥스원 주가 강세.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방산 분야 수출 호주에 힘입어 K방산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대장주로 꼽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제시 리버머에 따르면 신고가도 기록하고 업종 대표주이고 대장주이고 가장 핫한 거. 그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한번 매입을 하지 않고 한번 주가를 추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펀드도 있으니까 국내 유일한 방산 테마 상장지수 펀드 아리랑 K방산 FN ETF 주가는 올해 들어 16% 상승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56% 상승을 했고 현대로템은 28%, 풍산 LIG넥스 한국항공우주.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률을 보인 건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폴란드와 맺은 K9 자주포 천무 계약이 대거 실적에 반영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2,8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급증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렇고 현대로템은 폴란드 K2 전차 수주 가시화로 실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앞서 1차 계약에서 K2 전차 180대 수출을 확정한 바 있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도 지대공 미사일 유격 체계 천궁2의 수요 확대로 강력한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고도화 흐름 속에 개발 매출의 성장이 전망된다. 여기서 뭐 독일이랑 경쟁을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한 3년 만에 뭐 전차를 만드는, 독일 한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 근데 이게 군사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만 따질 수는 없는 문제라 가지고 저게 뭐 나라 간에 그 외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청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